이장희 씨 소식이 좀 오랜만에 들려왔는데 아트센터를 짓는데 위치가 울릉도에다 짓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장희 씨가 울릉도로 귀농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농장을 만들었었는데 그 땅에 아트센터를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경상북도라든가 울릉군 측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건의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장희 씨가 처음에 나는 편히 살라고 귀농했는데 무슨 여기다 센터를 짓느냐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지만 또 돌이켜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 땅을 거의 울릉천국이라고 이름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울릉천국 땅을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제 지자체가 4층짜리 건물을 소극장을 지어가지고 울릉천국 아트센터 이걸 지어서 앞으로 상시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음악과는 좀 떨어져 살았었는데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음악인이 된 거죠. 그동안 말하자면 은퇴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장희 씨의 인맥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세시봉 멤버라든가 송창식 씨라든가 세시봉 멤버들도 앞으로는 좀 시간이 되면 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이장희 씨 후배들 요즘에 젊은 인디 밴드 이런 밴드들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공연을 하면서 이장희 씨도 이제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만들어뒀던 노래를 발표를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음악계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9월 달에 정식으로 취입 녹음까지 하겠다. 앨범도 이제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황혼의 정서를 담아서 새로운 음악 활동을 하겠다. 현역 선언을 했습니다. 이장희 씨가 72살인데 이웅혁 교수님, 글쎄 울릉도에서 삶이 그야말로 여유롭고 또 낭만도 있었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를 보면은 저도 좀 기억을 합니다만 한 잔의 추억, 1970년대에 그 건너 그렇게 이제 히트를 쳤었습니다. 다만 이제 70년대 그 중반쯤에 아마 대마초 사건과 그 연루가 그 돼갖고 그 80년대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이제 울릉도에 그 귀농을 했습니다. 아, 이곳이 정말 아름답고 나의 그 황혼 음악을 불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90년대에 스스로 나름대로 자작곡을 좀 써놨던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 이것을 녹음을 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인생의 황혼을 불태우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울릉도 자체가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인데 과연 이 공연장에 다 찰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벌써 5월 달 예매가 다 이미 다 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한 3,000명씩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로운 삶과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예술적인 향취를 마지막으로 이제 불태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계획이 아니신가 보입니다. 전 변호사님, 이장희 씨가 참 특이한 삶을 살았는데 이혼도 2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지금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쿨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83년 첫 번째 부인 그리고 99년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 내키면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의 속도 이렇게 편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혼은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어떤 큰 불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냥 절친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외손주들도 같이 보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의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게 쉽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저런 삶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70대의 스타가 된 변희봉 씨 같은 경우 글쎄요. 70대의 스타가 됐다고 해도 표현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희봉 씨요? 70대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60대 이제 스타가 60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변희봉 씨가 젊었을 때 유명한 배우이긴 했는데 그 스타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얼굴만 유명했죠. 수사반장에 항상 악역, 사교, 교주, 사기꾼 이런 역할로 등장을 하니까 그 악역 이미지로 유명을 했는데 항상 만년 조역이었고 한 번 80년대 반짝했었죠.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유자광으로 나와가지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걸로 당대 히트를 쳐서 그게 나중에 생전 처음으로 그때 CF도 찍고 감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거 CF도 유명했는데.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한 번만 딱 유명했고 그거 외에는 계속 악역 조연 이런 식으로 거의 치여 사는 인생을 살다가 60대, 그러니까 60으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50대 말에 봉준호 감독을 만나서 봉준호 감독이 찾아와가지고 파란
그때 이제 데뷔할 무렵이었는데 예.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영화 출연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완전 신인이었을 예. 때 봉준호 감독이 영화도 아니었을 때 예. 대복 그 입봉작을 찍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날 또 이상한 뭐 조연으로 쓸 건가 보다라고 그때 이제 환멸을 느껴서 이분이 변희봉 씨가 나 때려칠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젊은 친구가 계속 하라고 그래갖고 결국 찍긴 찍었는데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 영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그래서 이제 60대에 그렇게 잘 돼가지고 결국 70대에 예. 작년에 75세의 나이로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나와가지고 깐느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죠. 아. 그래가지고 변희봉 씨가 내가 지금 고목나무에 꽃이 핀 것 같다. 예.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60대 이후에 60대, 70대에 전성기가 온 겁니다. 그거를 뭐 페르소나라고 네. 부르나? 그러니까 감독의 그 어떤 그 자아를 대변하는 역할을 그 감독의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 계속 변희봉 씨가 계속 등장하니까 그 봉준호 감독을 대리한다라고 해갖고 이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다.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봤을 때는 변희봉 씨가 옛날에는 그냥 악역 조연이다 사람들은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봉준호 감독은 아니다 이분은 그렇게 가벼운 악역 조연 그런 분이 아니라 엄청난 연기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진짜 연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젊은 감독 봉준호 감독에 의해서 수사반장의 만년 악당이 연기자로 재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용혁 교수님, 이 변희봉 씨도 그냥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성우가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약회사에 이제 근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약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탤런트나 배우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우로 공채 2기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연기자 길을 걸었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우에 무엇인가 이제 관심이 있게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조연급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고 근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그만둬야지 고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차원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봉 감독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아니 나 같은 그 조연급 뭐 맨날 출연료 그 깎을 때 제일 먼저 깎는 이런 대상 더 이상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그 표했지만 이 봉 감독의 그 진심 어린 그 얘기를 그야말로 그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네. 기억하는 그 괴물이라든가 뭐 이런 대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주요한 이제 역할들을 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 블루모라고 이렇게 대기 만성형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대표적인 그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변희봉 씨는. 그렇죠. 지금 변희봉 씨 아주 작년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분이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연기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한국 영화의 대들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과거에 우리가 잊혀졌던 수많은 중견 배우들이 충분히 소환이 되면 그들만의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